어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질문을 받아서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첫 번째 풀어볼 문제는 41페이지에 있는 15번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사실 활용 문제인데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식으로 표현할 줄만 안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은 기본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전력은 단위 시간당 전기장치에 공급되는 전기에너지로 이런 관계식을 갖는다. 어느 전기장치에서 시각 t인 순간의 전력이 pt, 전류는 it, 전압이 vt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v10의 값을 구해봐라. 자, 그러면 문제에 주어져 있는 이 관계식에다가 전력 pt 대신에 전력 대신에 pt를 적어주시고, 여기에 전류가 나와 있죠? 전류 대신에 it를 적어주시고, 전압에다가 vt만 적어주신다면 우리는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pt는 이런 식이고 it는 이런 식이니까 저거를 그대로 밑에다가 적어본다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pt는 t세제곱 플러스 9t제곱 플러스 23t 플러스 a는 vt는 아직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it는 뭐라고 했죠? t 플러스 5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이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라는 얘기고, 그럼 이 식을 다시 t 플러스 5로 나눈 몫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개수 비교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개수 비교. 자, 개수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3차예요. 여기는 1차고요. 그럼 여기는 몇 차가 들어가야 될까요? 2차가 돼야 되겠죠. 자, 2차니까 t세제곱이 되려면 여기에는 t제곱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2차항을 비교해 볼게요. 2차항 9t제곱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 이렇게 곱하면 5t제곱이고, 그러면 여기는 1차항과 여기는 1차항을 곱했을 때 4t제곱이 나와야 더해서 9t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 4t가 되겠고요. 그리고 23t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곱하면 20t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1차항과 여기 있는 상수항을 이렇게 곱했을 때 20t에다가 3t를 더해야 23t가 돼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인수분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게 생겼네요. 자, 그러면은 얘는 t 플러스 5, t 플러스 1, t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t 플러스 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vt니까 이 부분이 바로 vt구나. 우리가 구하려는 값은 여기다가 뭘 대입하는 거죠? 10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따가 t 대신 10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11이 되겠고 여기는 13이 되겠죠? 우리가 구하려는 값은 그러면은 143 되겠습니다. 13 곱하기 11이니까요. 143이다. 자, 다음은 교과서 44페이지 1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주어진 다항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4차, 4차네요. 자, 이렇게 생긴 다항식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복이차식이라고 해요. 복이차식. 복이차식. 자, 복이차식이라는 것은 차수가 상수거나 또는 2차거나 또는 4차 이렇게만 이루어진 다항식을 복이차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이차식이 나오면 어찌됐건 이걸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복이차식에서 가장 인수분해하는 흔한 꼴은 바로 이거예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 제곱 마이너스 제곱 보면 바로 여러분은 합차공식이 떠오르지 않나요? 자, 복이차식 나오면 어떻게든 합차공식을 쓸 수 있는 그런 꼴을 만들어주자.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자, 이것을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인수분해를 하려고 봤더니 사실 이거 약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과 비슷하게 생겨서 여기서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될 수가 없었어요. 자, 근데 여기는 복 2차식이고요. 이것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에 중점적으로 보냐면요.
최고차항과 상수항을 볼 거예요. 즉 4차항과 상수항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제곱해서 x 4제곱과 1이 나오려면 여기에 x제곱 플러스 1 또는 x제곱 마이너스 1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겠죠.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겠고요. x제곱 4제곱이죠. 제곱.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역시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두 경우 다 x 4제곱과 1, x 4제곱과 1이 나오는데 중간에 이렇게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이런 녀석들이 붙어요. 근데 이 녀석들은 이 식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든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든 이 좌변과 같게 만들어주려면 이 부분을 똑같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우리가 선택을 만약에 했다면 그러면은 이 부분은 플러스 2x제곱이 되어 있기 때문에 x제곱으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x제곱을 해줘야 되겠죠. 다시 마이너스 x제곱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2x제곱에서 x제곱을 빼면 여기 x제곱이 나오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우리가 원하던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을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쓴다면 이 식은 사실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이 되어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3x제곱을 해줘야 이렇게 계산해서 x제곱이 되겠죠? 근데 이 녀석은 뭔가의 제곱으로 만들어주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리고 앞에가 플러스죠?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지 않고 우리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 요 식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해볼게요. 그렇다면 x제곱 x 4제곱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9 이걸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역시 이것도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4차항과 상수항을 봅니다. 그러면 x 4제곱과 9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필요한 게 x제곱과 플러스 3 또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플러스 3이라고 한번 해봐요. 플러스 3. 그러면 이걸 전개하면 이 부분은 x 4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9가 돼요. 그러면 좌변과 똑같이 만들어주려면 여기에서 13x제곱을 빼주셔야 돼요. 맞지 않나요? 자, 근데 13x제곱은 뭔가의 제곱으로 만들어주기가 이상해요. 왜냐면 루트 13 이렇게 나오니까. 자, 그러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3으로 해볼게요. 마이너스 3 여기를 마이너스 3. 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6x가 되겠고, 그럼 마이너스 6x에서 마이너스 7x 되려면 마이너스 x제곱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은 x-3의 제곱이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 우리가 바라던 아름다운 식이 되겠죠? 즉 여기다 x-1 적어주시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집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나오죠. 그 다음은 합성식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x제곱 여기 더하기 x-3, 이번엔 x제곱 마이너스 x-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게 복 2차식의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x 4제곱 플러스 64 y의 4제곱을 인수분해하래요. 여전히 우리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럼 x 4제곱과 64y 4제곱을 만들기 위해선 앞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x제곱과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8y 제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부분은 제곱하면 x 4제곱이 되고요. 이 부분은 제곱하면 64y 4제곱이 됩니다. 만약에 플러스를 선택했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중간에 x 4제곱, 64y 4제곱이 나오겠지만 이 녀석 제곱하면 중간에 16x제곱 y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려면 요 녀석을 제거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6 x제곱 y제곱 해주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로 해줄 필요가 없이 그냥 이 녀석은 4xy의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 마이너스 제곱, 우리가 바라던 식이 바로 나오게 되네요. 자, 그래서 바로 인수분해 해줍니다. x제곱, 자 여기 마이너스는 탈락. 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8y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8y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 여기서 a값 b값 찾아주면 되겠죠? 네. 자, 그럼 이제 2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활용 문제인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의 세로의 길이는 x 플러스 1의 제곱. 요 세로의 길이, 이 길이만 주어져 있고요. 세 직사각형의 넓이가 주어져 있어요. A의 넓이가 이거고, B의 넓이는 요거고, C의 넓이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직사각형 C의 가로의 길이가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때 상수 ABC에 대하여 이걸 구해봐라. 자, 결국에는 C의 가로의 길이 이거를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져 있는 요 A의 세로의 길이, 이 길이를 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에 주어져 있는 넓이를 가지고 각각 변의 길이들을 하나씩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서 쓴 이유는 이 녀석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될 건데, 세로의 길이가 바로 요거니까 괄호의 길이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요 부분이 가로의 길이가 될 겁니다. 그럼 저 부분을 이제 구해볼 건데요. 여전히 인수분해를 하면 돼요. 여기가 2차, 여기는 3차, 그럼 여기는 1차가 되겠죠? 그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이게 1이니까 여기도 1이 돼야 돼요. 여기 필요한 건 x. 자, 그리고 2차항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곱하면 2x제곱. 그러면 5x제곱이 되려면 2x제곱에다가 3x제곱을 더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3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x 플러스 3 되겠구나. 그때 우리 a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a값. a값은 이걸 전개했을 때의 상수항이니까 1 곱하기 3. a는 3이다. 여기는 2a를 6으로 바꿔도 되겠고요. 얘는 4, 3, 12로 바꿔도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길이가 x 플러스 3이면 요 길이도 x 플러스 3이 되겠고요. 그때 이 b의 면적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게 x 플러스 3으로 또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얘기니까 x 플러스 3 곱하기, 자 2차고 1차니까 이게 또 1차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2차항의 개수 1입니다. 그럼 여기 x가 필요하고요. 상수항이 6이에요. 여기 3이 있으니까 플러스 2가 필요하겠죠. 이 길이는 x 플러스 2겠구나. 그럼 여기도 여전히 x 플러스 2가 되겠고요. C의 넓이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이 세로의 길이가 x 플러스 2니까 괄호의 길이는 x 플러스 2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되니? 이것을 물어보는 거고, 저 부분은 역시 우리가 개수 비교를 해주면 손쉽게 나오겠죠? 3차고 1차니까 여기는 2차가 나와야 되겠고요. 그러면은 3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x제곱이 필요합니다. 2차항의 개수가 8이 되려면 이렇게 곱하면 2, 그러니까 2x제곱. 그리고 여기는 1차항과 여기는 1차항 곱했을 때 6x제곱이 나와야 더해서 8x제곱이 나오겠죠? 여기는 플러스 6x. 그리고 이 뒷부분 상수항을 비교합시다. 손쉽게 12가 되려면 2에다 뭘 곱해야 되죠? 플러스 6 되겠네요.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다항식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b는 뭐가 되죠? 네, b는 6, c도 6 되겠네요. 그리고 a 값은 아까 3이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3 더하기 6 더하기 6, 답은 15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68페이지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2, 13, 14번 문제 연속해서 풀어줄 테니까 집중합시다.
자, 먼저 여기에는 복소수 두 개가 주어져 있어요. Z와 오메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 복소수에 대한 어떤 정보가 따로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식만 있을 뿐, 복소수 Z와 오메가의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Z를 그냥 A 플러스 BI, 오메가를 C 플러스 DI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Z 플러스 오메가 바는 0이래요. 자, 그럼 오메가 바는 지금 얘는 오메가의 켤레복소수겠죠? 자, 그러면 오메가 바는 C-DI가 되겠고, Z와 오메가 바를 더했다고 했으니까 Z 플러스 오메가 바는 A 플러스 C 플러스 B-DI가 되겠고, 이게 0이라고 합니다. 이게 0이 되기 위해서는 실수 부분도 0, 소수 부분도 0이 되어서 A 플러스 C가 0이다. 즉 A는 마이너스 C가 되겠고요. B 빼기 D가 0이니까 B와 D는 같겠습니다. 그러면 C 플러스 DI를 C와 D 대신에 A, B를 써서 나타낸다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I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요걸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궁금한 건 뭐냐면요. 항상 실수인 것만 찾아보래요. 항상 실수라고 했으니까 허수 부분이 없어진다. 허수 부분이 사라진다. 그걸 찾아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메가에서 Z 바를 뺐대요. 근데 오메가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I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Z 바는 뭐냐? A 마이너스 BI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2A, BI에서 BI를 더했으니까 플러스 2BI. 자, 요 부분이 살아있죠. 얘는 실수가 될 수 없다. 아, B가 0인 경우에는 실수가 되죠. 근데 여기서 원했던 건 항상 실수인 것을 원했으니까 이것은 땡입니다. 니은 볼게요. 자, Z와 오메가를 더했대요. Z와 오메가를 더했어요. 그럼 실수 부분, 요 부분이 사라지고요. 결국 Z 플러스 오메가는 뭐가 되냐? 2BI가 되겠죠? 근데 거기다 앞에 I를 곱했어요. 그럼 그 결과는 뭐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2B가 되겠죠? 얘는 실수겠죠? 니은은 항상 실수다. 디귿 볼게요. Z는 A 플러스 BI고요.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끄집어내 주시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 자, 지금 A 플러스 BI 두 개를 곱했어요. 즉 제곱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 다시 합니다. 마이너스 이걸 제곱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걸 제곱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ABI가 되겠죠? 자, 이 부분 허수 부분 살아있습니다. 디귿은 땡이겠죠. 자, 이번에 마지막 오메가분의 Z바래요. 그럼 오메가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I 분의 Z바는 뭐죠? A 마이너스 BI가 되겠죠? 근데 이 녀석은 사실 여기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약분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1이네요. 아, 디귿은 리을은 항상 실수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13번 문제 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런 게 주어져 있고 이게 중근을 갖는데요. 중근을 갖는다. 이거는 바로 뭐 쓰란 거예요? 판별식을 써봐라. 판별식이 0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그냥 판별식이에요. 자, 이 식에서 바로 판별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장의 개수가 2의 배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판별식이 아닌 짝수 판별식이 씁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3AB 플러스 5A 플러스 3B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부분 제곱하고 이 부분 제곱하면 공통인 게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이니까 싹 사라지고 남는 건 여기 2AB와 여기 마이너스 2AB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돼서 이 부분은 4AB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다시 AB가 되겠고요. 남는 것들을 쭉 써보면 AB 플러스 5A 플러스 3B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0이 되도록 하는 A, B 값을 뭔가 찾아줘야 되는데 여러분 눈에 뭔가 보이는 게 있나요? 우리가 지금 아직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정수라는 조건이에요. 자, 정수라는 조건이 여러분이 저걸 간과하는 순간 이 문제는 완전히 헬이 되는 거고요. 정수 또는 어떤 문제에서는 자연수 그런 조건이 있다면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7이라는 숫자를 어떤 두 수의 곱으로 표현한다면 몇 가지나 있을까요? 실수 범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겠죠? 물론 1 곱하기 7도 있겠지만 14 곱하기 2분의 1도 있겠고요. 21 곱하기 3분의 1도 있겠고요. 다양한 실수상에서는요, 곱해서 7 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7이 되도록 하는 정수 또는 자연수는요, 몇 가지 없어요. 7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는 1 곱하기 7 밖에 없겠고요. 정수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7, 이 정도까지 포함이 되겠네요. 이런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조건에 맞는 걸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한번 그것을 골라볼게요. 여기서 항이 4개 있으니까 이거를 뭐 두 개 한번 묶어봐도 되겠고,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묶어볼까요? 그러면 A로 묶으면 B 플러스 5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도 B 플러스 5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뭔가 묶여서 인수분해가 될 건데 3으로 묶어볼게요. 그랬을 때 여기에 B 플러스 5가 되도록 하려면 이렇게 곱해서 15니까 여기는 원래 2밖에 없죠? 15에서 13을 빼줘야 2가 되겠죠? 그래서 위씩 아래씩 같도록 하려면 이렇게 나와요.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B 플러스 5로 묶어주시고 남아있는 A 플러스 3으로 묶어주시고 빼기 13이 0이니까 13을 오른쪽으로 넘겨줄 수 있겠죠? 즉 B 플러스 5 곱하기 A 플러스 3이 13이 되겠고요. B와 A, 이 녀석들은 정수인데 정수에 자연수를 더해봤자 정수가 되겠죠. 그러면 정수 곱하기 정수가 13이 되려면 종류는 몇 가지 없습니다. 1 곱하기 13, 13 곱하기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 곱하기 마이너스 1,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1 곱하기 13이 되기, 이 각각 네 가지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A랑 B 값이 어떤 값을 가져야 이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지 살펴볼게요. 자, 이게 1 곱하기 13이 되려면 B는 마이너스 4, A는 10이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A, B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40 음수가 돼버리네요. 13 곱하기 1이 되려면 여기는 8이 돼야 되겠고요. 1이 되려면 이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곱해주면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6.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3이 되려면 여기는 마이너스 6, 여기는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그럼 66, 36, 616, 96 되겠습니다. 벌써 여기 음수보다는 훨씬 커지죠. 자, 이번엔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18,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4, 8, 32, 4, 1은 4, 그러면 72가 되나요? 그러면 96과 72 중에서 96이 크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AB 값 중 가장 큰 값 96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B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두근이 이렇게 되고요. C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두근이 이렇게 됐어요. 두근을 더해라, 빼라, 두근이 어떻게 생겼다, 무슨 관계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일단 여러분은 근과 계수의 관계구나, 이거를 근과 계수의 관계로 접근을 해야겠다는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처음에 B를 잘못 봤다네요.
B를 잘못 봤다면 A와 C는 정확하게 봤다는 거고, 그러면 A와 C와 관련된 근각계수의 관계는 두 근의 곱이 A분의 C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알파와 베타. 자, 위에 헷갈리니까 지워버릴게요. 두 근을 알파, 베타로 가질 때, 그러면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요거는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요 두 근의 곱 정도는 우리가 옳게 구한 거겠죠. 자, 그럼 두 근의 곱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 두 근의 합을 볼까요? 자, 뻔하죠. 당연히 두 근의 합이 나오겠죠. 왜냐? C를 잘못 봤대요. C를 잘못 봤다는 거는 A와 B는 제대로 봤다는 거고, 마이너스 A분의 B가 우리가 두 근의 합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더한 값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그러면 2와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해주면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이 주어져 있을 때 2차 방정식 우리는 바로 구할 수가 있죠. 2차의 개수가 만약 1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x제곱. 자,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 x.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그것이 0이다. 이렇게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고요. 여기다가 어떤 값을 곱해주든지 간에 개수를 그렇게 맞춰줄 수는 있겠죠. 그래봤자 이 방정식의 해에는 변함이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주어진 방정식은 최고차의 개수 a지만 a가 아니라 얘랑 같은 근을 가지는 이런 방정식에서 근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분모가 있으니 분수꼴로 되어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양변에 6을 곱해 볼게요. 그러면은 6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고, 여기에서 인수분해가 되면 좋겠지만 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의 공식을 써보시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그래서 4, 6, 24, 4, 4, 16, 4, 2, 8, 96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다시 1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5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교과서 81페이지의 12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2차 함수가 드디어 이제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신가요? 자,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에게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자, 방정식의 실근은 함수에서는 뭘 의미할까요? 함수에서는 교점의 x좌표를 말한다. 그럼 방정식의 실근이 함수에서 교점의 x좌표를 말하니까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는 결국 함수에서 교점의 개수와 같겠죠.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면 함수에서 그 교점을 갖는, 즉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고, 방정식의 실근을 구한다는 것은 함수에서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것을 여기서 연습을 해볼게요. 자, 2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y는 fx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모두 구하시오.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해봐라. 여기서 2차 함수 y는 fx 그래프와 축의 방정식이 x는 2라고 되어 있는데요. 축의 방정식이 2라는 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위로 볼록 아니면 아래로 볼록. 근데 2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어디로 볼록일까요? 아래로 볼록이겠죠. 아래로 볼록인데 축의 방정식의 x는 2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있는 이 축이 x는 2가 되겠죠? 이 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전부 다 x의 좌표가 2인 점들이에요. 근데 여기 나온 4번 조건을 보면 2차 방정식 fx는 마이너스 2일, 이것은 중근을 갖는다. 중근이란 것은 서로 같은 실근 두 개죠. 엄밀히 따지면 같은 실근 두 개지만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거로는 사실 한 개예요.
즉, 자, 방정식에서 그는 아까 얘기했듯이 함수에서 교점의 x좌표라고 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방정식이지만 이것을 함수로 생각한다면 교점의 x좌표가 한 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함수를 어떻게 찾냐? 등호의 양변을 전부 다 y는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둘 다 함수가 되겠죠? y는 f라는 함수는 요거고요.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뭘까요? 자, x축, y축, x축, y축.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x값에 관계없이 항상 y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1이 존재해서 x값이 뭐가 나오든지 간에 반드시 y값은 뭐가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 x값이 여기에도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즉 이런 점들을 쭉 이어보다 보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 그려지겠죠? 그것이 바로 y는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근데 이 y는 1이라는 이 직선과 이 함수가 몇 번 만나나요? 교점의 좌표가 몇 개인가요? 여기는 한 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근 한 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교점의 x좌표 한 개가 되겠죠? 즉 접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한 번 만나면서 이 녀석과 한 번 만나면서 x축과 평행 직선을 긋는 경우는 여기밖에 없겠죠. y는 마이너스 1. 그렇다면 우리는 요 점이 뭐라고 하죠? 꼭지점이라고 하죠? 그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x좌표는 2고 y좌표는 마이너스 1이에요. 즉 저 점은 2, 마이너스 1이다.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고 2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는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죠. fx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x-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뭔가요? 이 그래프랑 x축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모두 구해보래요. 자, 지금은 함수죠? 자, 전개해 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함수죠? 근데 여기에서 만나는 점, 즉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것은 교점의 x좌표를 구하라는 것은 결국에는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게 돼요. 근데 그 방정식은 여기서 어떻게 구하냐? 는 0 해주시면 됩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 이 그래프랑 x축이 만난다고 했으니까 사실 여기서 는 y는 이렇게 해준다면 이 부분은 아까 fx 이 함수랑 같고요. 여기 y는 0이 뭘까요? y는 0. 그게 바로 x축 되겠습니다. 즉 이거는 이 함수와 x축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돼요. 뭐가? 이 방정식의 풀이가. 자, 그럼 이 방정식 한번 풀어볼게요. 인수분해가 간단하게 되겠죠? x-3, x-1. 자, 그러면 여기는 3, 1. 즉 만나는 점의 좌표는 1과 3 되겠습니다. 이런 식이겠네요. x축 여기가 1, 여기가 3. 잘 이해되시나요? 네. 자, 이제 교과서 102페이지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요. 그때 ABC 세 변의 길이와 삼각형 어떤 삼각형이냐 이거를 구하라고 했는데 보통 이 삼각형은요. 직각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보통 이 중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근데 방정식 나오고 중근 갖는다. 그럼 뭐 쓰라는 거예요? 판별식 쓰라는 거죠? 1차의 개수가 짝수네요. 뭘 써야 되죠? 짝수 판별식 써야 됩니다. 자, 바로 써볼게요. a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c b 플러스 c의 제곱. 자, 그러면 얘는 a제곱 플러스 2ac 플러스 c제곱인데 이 c제곱이랑 빼지겠죠? 그럼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bc. 그때 요거를 그대로 두지 말고 이제 뭔가 공통인 걸로 나올 수 있게끔 식을 살짝 변형시켜줘야 돼요. 자, 그럼 눈치껏 애초에 이렇게 묶여 있었는데 또 이렇게 묶진 않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칸씩 건너뛰어서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겠고 오른쪽 플러스 2ac 마이너스 2bc가 되겠죠.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건 이제 자동이죠. 자, 그럼 a, b 그럼 c로 묶어주면 또 a, b가 나오죠. 자, 그러면 플러스 2c로 묶어보겠습니다. a 마이너스 b가 나오네요.
a-b, a-b 묶어주시면 a-b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ec가 되겠죠? 근데 그 결과가 0이 돼야 돼요. 왜?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근데 a, b, c는 각각 세 변의 길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0보다 클 테니까 이 녀석이 0이 되는 꼴은 죽었다 깨는 또 없죠. 즉, 이 부분이 0이 된다는 거고 저 부분이 0이 된다는 거는 A랑 B랑 서로 같다. 즉, A와 B가 서로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문제, 교과서 105페이지 22번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요 녀석의 두근을 알파, 베타. 2차 방정식 요 녀석의 두근을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그때 다음을 구해봐라. 자, 이것과 이걸 구해보래요. 간단하죠?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에서 두근의 합이니까 3이 되겠고요. 알파, 베타는 여기서 두근의 곱이니까 이렇게 해서 4가 되겠습니다. 근데 각각 요 녀석의 두 근이 3과 4라고 했으니까 자, 두 근의 합은 뭘까요? 7이죠? 즉, 요 부분이 7이구나. 자, 두 근의 곱은 뭘까요? 12죠? 이 녀석이 12구나. 2a 플러스 1이 7이라는 것은 a가 뭐라는 얘기예요? a가 3이고 b는 12구나. 자, 그럼 밑에 문제 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구해보래요. 그럼 b가 12라고 했고 a가 3이라고 했으니까 b제곱, 그럼 12의 제곱이니까 144 마이너스 339, 그러면은 135 되겠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 주면은 시험을 보는데 시험 준비 잘해서 모두 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